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노말팅님, 코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지신 거예요. 인공지능이 코드를 검토하게 하면 돼요. 아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걔가 이걸 잡아내겠어요? 바이브 코딩 여러분들 좋아하셨나요? 바이브 코딩 노말팅님, 그거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요거는 알고 바이브 코딩 하세요. 그러면 바이브 코딩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또 하나 생겨.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기법 중에 하나인데, 혹시 여러분들 해킹 기법 중에 타이포 스쿼팅이라는 해킹 기법을 아시나요? 타이포 스쿼팅은 무엇이냐면 오타를 악용하는 공격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소창에다가 네이버.com을 써야 되는데 잘못 쳐가지고 네이버 V를 옆에 있는 B를 써가지고 네이버라고 입력을 했어. 근데 요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누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들이 오타를 쳐가지고 잘못 들어갔는데 거기가 네이버처럼 위장하고 있던 사이트였어. 여러분들은 그것도 모르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했어. 그런 식으로 오타를 악용하는 게 타이포 스쿼팅이에요. 근데 이번에 요게 발견이 되었죠. 슬롭 스쿼팅이라는 기법이 있을 수 있다. 슬롭 스쿼팅은 무엇이냐? 바이브 코딩. 여러분들 AI로 코딩하는 거 좋으시죠? 근데 AI 환각 현상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기도 하고 이상한 말을 뱉기도 해. 그래서 패키지 이름을 가끔 지어냅니다.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이용하는 거야. 내가 바이브 코딩을 했어. 근데 인공지능이 가끔 가짜 패키지를 환각시켜서 코드가 작성이 된단 말이지. 근데 해커가 만약에 그 환각된 패키지 이름으로 만들어 두었다면 악성 코드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에이, 그 환각 현상 얼마나 일어나겠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패키지 환각은 아주 흔한 현상으로 일어나더라. 게다가 더욱 우려하는 점은 패키지 이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환각을 일으켜서 잘못 헛소리를 뱉은 패키지 이름이 10번 반복 작업에서 58% 확률로 2번 이상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환각이 똑같은 이름으로 반복이 되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해커가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브 코딩 시대에 이런 위험도 등장했습니다. 바이브 코딩이 여러분들이 코딩해줘 이렇게 끝나지 않죠.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코드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노말팅님, 코드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트렌드에서 뒤처지신 거예요. 인공지능이 코드를 검토하게 하면 돼요. 아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걔가 이걸 잡아내겠어요? 자기가 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코딩에도 위험은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거죠. 바이브 코딩 때 내가 작성한 코드는 나도 한번 검토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바이브 코딩을 신나게 즐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요런 일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너무 부정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혹시 아이폰 쓰신 분 계세요? 혹시 아이폰 업데이트 안 했다면 18.4.1로 업데이트를 당장 해라. 빨리 해라. 지금 애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왜? 매우 위험한 해킹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떤 취약점이 발견되었습니까? 두 가지 취약점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오디오 재생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악성 코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 파일을 보냈더니 그 음성 파일을 내 핸드폰으로 실행하는 순간 핸드폰이 해킹 당할 수 있다. 그 다음 취약점 또한 임의의 코드, RC 취약점이에요. 두 개 다 쉽게 말하면 핸드폰을 탈탈탈 털 수 있는 취약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한 취약점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요 취약점을 연구자들이 연구하다가 발견한 취약점이면 다행이야. 근데 이 취약점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아세요? 바로 해커들이
이용하는 걸 보고 발견. 지금 범죄자들이 이 취약점을 이용해가지고 특히 언론인과 공무원 등 특정인을 겨냥해서 해킹 공격을 하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업데이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문제가 이렇습니다. 애플이 안전하다? 애매합니다. 안전하다고 말하기가 뭐해. 왜냐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취약점을 찾기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가 찾았다면 그게 범죄자라면 걸리지 않을 가능성 또한 있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보안 연구원들의 취약점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취약점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많이 나오다 보니까 빨리 그 취약점을 패치하고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저 포함해서, 이건 안드로이드도 그렇다. 업데이트는 무조건 꼬박꼬박 한다. 꼭 지켜야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보안 업데이트는 꼭 해야 한다. 노멀팅님, 해킹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기본만 지키시면 돼요. 기본 업데이트 꼬박꼬박 잘 하고, 이상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이상한 거 다운로드 안 받고, 2차 인증하고, 진짜 이것만 하셔도 돼. 기본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해킹을 당해서 큰 피해를 보는 가능성이 확실히 줄 겁니다. 0%는 아니더라도 확 줄 수 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요런 거 비슷한 사이트 보신 분, 저거 쓰는데요? 하시다면 얼른 컴퓨터 포맷하고 오시고요. 모든 사이트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요. 요 사이트가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이트냐면 무료 변환 사이트예요. 그것도 PDF 변환 사이트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거 PDF 캔디라는 사이트가 있었대요. 근데 요 PDF 캔디라는 사이트에서 파일을 넣고 PDF로 변환해서 다운로드를 했더니 그 안에 악성 코드가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악성 코드가 포함이 되지? PDF를 다운로드 받고 PDF 파일인 줄 알았던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이 다운로드가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있죠. 파일을 변환한 다음에 크롬에서 다운로드 하고 나서 요 위에 다운로드 완료되면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실행되죠. 그런 경우에 위험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다운로드하고 그거를 그냥 생각 없이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해버리는데,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확장자인지 어떤 파일인지 알지 모르고 그냥 무심결 클릭을 하잖아요. 사실 이것도 PDF 파일을 변환하고선 다운로드 폴더 가가지고 파일 하나만 확인해봤다면 이거 PDF 파일 아니네 하고선 실행을 안 했을 수 있을 텐데, 다운로드 받는 거는 파워쉘 파일이었어.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고 나서 안에 악성 코드 실행되고 겉 페이지에는 PDF처럼 위장하게 파일을 띄웠던 거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이거 PDF 맞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악성 코드가 실행되고 이 사람의 중요한 개인정보,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싹 다 긁어가지고 공격자로 보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변환 사이트 쓸 때는 주의해야 돼요. 어떤 걸 주의해야 되는가? 첫 번째, 파일 다운로드 받고 무조건 더블 클릭 NO. 사진도 더블 클릭으로 실행하지 마시고요. 절대로 더블 클릭으로 파일을 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열어요? 열기로 여세요. 예를 들어서 이미지 파일이다, 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크롬 브라우저를 하나 띄워. 그리고 다운로드 받은 요 항목을 드래그해서 여기다 올려. 그렇게 파일을 열어야죠. 그냥 단순히 더블 클릭 따닥 해가지고 실행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운로드한 파일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걸 확인하느냐? 확장자 확인하기. 뒤에 exe 파일, 배치 파일,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 등등 확장자는 위험한 확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컴퓨터에서 어떤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확장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게 조금 힘들다면 요렇게 하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가? PNG, JPG, PDF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알고 있는 건지 확인하고 실행하는 거. 물론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만 조심해도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파일은 업로드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파일이 뭔데요? 신분증, 계약서,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이미지라든가 뭐 문서라든가 서류는 물론 이거 지금 당장 PDF로 바꿔야 되는데 어떡해요? 파일 업로드하지 않고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거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워드면 워드의 PDF로 추출이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어도비의 변환기 있으면 그거 써도 돼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검색했을 때 무료 PNG 변환 사이트 요렇게 검색했을 때 나오는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이 무료 PNG 변환 사이트가 여러분들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사실 확신할 순 없죠. 믿을 만한 애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안 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파일들이 어디론가 새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요런 사례가 지금 있으니까 발견된 거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